Nordicus. 안녕하십니까. 바이킹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. 바이킹은 8세기에서 이르면 7세기로 갑니다. 11세기, 늦으면 12세기까지 이어진 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나온 항해하는 항해자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. 근데 바이킹들의 목적은 생존이었습니다. 지금도 가보시면 그 날씨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집니다만 겨울에 혹독한 날씨, 또 여름이라 하더라도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는 토양이라든지, 또 그 당시는 문명의 혜택이 지금보다 당연히 적었었기 때문에 좋은 집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,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존 방법은 약탈이었죠. 지금은 해적이었었다, 또 약탈이었었고 노예를 수출하고 노예 상인이었었다라는 이야기를 씁니다만, 이런 개념이 다 나타나기 이전 이야기입니다. 우리의 상식이나 도덕으로 그 바이킹의 문화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서 이 18세기로 들어오면서 바이킹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죠. 바이킹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유럽 문화를 이렇게 확 뒤섞는 그런 역할을 했을까? 여기 있는 걸 여기로 옮기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멸망시키기도 하고,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완전히 문화권을 바꿔놓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을까라는 그런 연구를 하면서 낭만적인 항해사라든지 자유와 고요한 바다를 떠나는 그런 모험가라든지 하는 그 수식어들은 최근 들어 나타난 공상입니다. 사실 바이킹은 생존이었고 소규모의 부대라고 그러면은 그럴까요? 부족, 소규모의 부족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습니다. 보통 우리가 군대에서 또 반에서, 학교 반에서 뭐 20명, 뭐 8명, 뭐 20명, 뭐 50명, 뭐 100명 이런 단위로 움직이잖아요. 소대, 중대, 대대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. 그런데 여기에 단위는 배 한 척에 탈 수 있는 인원이었습니다. 물론 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배도 있을 수 있지 않았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, 배 크기는 대부분 일정했습니다. 큰 배가 나온 것은 바이킹 중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좀 더 이제 연합적인 대규모의 부대라는 형성을 이루어졌을 때 큰 배가 나온 것이고, 그 전의 배는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가 타는 긴 그 바이킹 배였습니다. 근데 그 배는 보통 초기에는, 나중에는 여자도 탑승을 합니다만, 초기에는 남성들이 주로 이어졌고, 그 남성들이 요즘 말로 하면 같은 마을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? 같은 아파트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아는 사람들이었고, 형제도 있었고, 조카도 있었고, 뭐 부자도 있을 수 있었고 하는 그런 혈연과 지연으로 연결된 그런 부족이었었죠. 그 부족이 다니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물품들을 딴 데서 훔쳐온다 라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, 나중에 훔친 거를 나중에 판다. 팔아보니 수입이 괜찮네? 그러면 그것을 또 다른 데서 판다 하는 무역으로 발전을 했고요. 전투를 벌이다가 그 전투를 벌인 마을에 남아있는 어린이라든지 뭐 살아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뭐 가축이라든지 하는 것을 배에다 싣고 옵니다. 그래서 그것을 필요한 곳에 팔기도 했고, 이것이 포로를 잡아서 이제 노예로 다른 곳에 파는 그런 노예 상인까지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.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, 이 지도를 보면 그 발틱 해에서 어떻게 멀리 터키까지 갔을까, 또 아랍까지 갔을까, 뭐 캐나다, 미국 대륙이죠. 캐나다라는 나라는 없었으니까요. 미 대륙까지 간 거야 당연히 백길을 따라서 갔을 테지만, 그린란드를 거쳐서 갔을 테지만, 어떻게 아랍까지 갔을까? 그 이베리아 반도, 영국을 돌아서 이베리아 반도를 지나서 지중해를 따라서 들어가서 이집트로 해서 아랍으로 갔을까? 라는 그런 의문점 중에 여러 가지를 읽힙니다만, 드니프로, 드네브로라는 강이 있습니다. 이 강이 발틱 해에서부터 흑해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강입니다. 2000k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. 사실 이 발틱 해에서 흑해까지 최단거리로 이걸 재보면요, 1200km, 뭐 1300k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뭐 밖이라고 그러니까 좀 웃깁니다만 한 대륙이잖아요. 대륙을 가로지르는데
1200km, 1300km면 굉장히 짧은 거죠. 한국에서 비교를 하면 1200km면은 제주도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거리가 1200km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최단 거리로 갔을 때 1200km. 물론 드네브로 강은 그 발티크에서 이렇게 휘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1300km보다는 훨씬 길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오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강을 따라서 충분히 올 수 있는 것이었고요. 지금같이 이게 강 개발이라고 그러나요? 준설이라고 그러죠. 그 준설이 다 완공되거나 뭐 완성되거나 뭐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곳은 정말 냇가 같은 곳도 있을 테고 어떤 곳은 굉장히 뭐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그런 깊이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바이킹 배의 또 선박의 특징이 홀수선이 낮기 때문에 얕은 바다에서도 얕은 강에서도 운행이 가능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이 바다에서 이제 육지로 접근을 할 때 이제 큰 배, 깊은 배들 같은 경우에는 근처까지 가고서 이제 물로 뛰어내려서 오거나 아니면은 절벽 같은 데에 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이것은 바닷가에 그냥 쑥 올라갈 정도로 얕았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이걸 밀어서 내려오고 하는 방식으로 운행을 한 것이 이 강을 따라서 흑해로 이동하는, 흑해에서 또 흑해 바로 옆이면은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되겠습니다. 우크라이나고 우크라이나 흑해 반대편에는 터키가 있으니까 터키 밑에는 또 뭐 불가리아도 있고 뭐 아제르바이잔도 있고 또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중동으로 이어지잖아요. 그래서 터키나 중동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여기 비잔티움, 페르시아까지도 갔네요. 페르시아면 이란이죠. 지금의 이란입니다. 10세기경에는 아이슬란드하고 그린란드가 식민지화 됐고요. 바이킹들에 의해서. 11세기에는 빈란드라 부르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지금의 캐나다입니다. 캐나다에 식민지를 건설했고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역에는 뭐 유명한 그 놀만디라는 놀만이라는 말이 그 북쪽 사람이라는 말이니까 이 노드가 들어가면 유럽 지형이 노드라는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. NORD라는 노드라는 말이 있는데 뭐 노덴, 뭐 노즈, 뭐 노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노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예전에 이 지역은 바이킹들이 많이 찾아오던 곳이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영국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북쪽에 있는 덴마크하고 가까운 지역이죠. 이 지역은 물론이고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바이킹들의 침략을 당했습니다. 이 바이킹들의 침략은 계속 이어지다가 멈추게 된 배경은 물론 기독교 문화였습니다. 11세기에 퍼지기 로만 기독교가 로만 카톨릭이 11세기경에서 퍼지면서 이 카톨릭을 물론 들어오는 역할도 바이킹이 굉장히 역할을 했죠. 그래서 육지로는 덴마크 동에서 들어가고 그 이전서부터 바이킹들을 통해서 그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곤 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온 문화가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이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신앙 때문에 그 바이킹의 생활이 멸망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문화 때문이었습니다.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술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철학들 또 사고들 그런 습관들이 유입되면서 우리가 이러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고대 국가로 부족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고요. 이 역사도 사실 유럽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유럽 역사에 비해서는 200~300년 정도 바이킹 문화가 뒤처지긴 하죠.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뒤처지는 지역이 스칸디나비아 지역이 있었습니다. 잘못 전해지는 상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뭐 뿌리 달린 투구를 썼다든지 또 뭐 긴 망토를 입은 모습을 했다든지 가면 이게 철로 된 철 가면을 썼다든지 하는 것은 신화적인 또 상상의 오류입니다. 이들은 뭐 투구라든지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착용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했던 거였고 이것이 쇠로 만들어졌다거나 뭐 뿔로 상아로 만들어진 뭐 뼈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었고 가죽으로 된 주로 가죽으로 된 모자를 썼고요. 그다음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나무판을 엮어서 만든 이제 앞 가림판을 했다든지 아니면 철로 된 그런 갑옷을 입었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머리를 길게 기르고 아주 야만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은 일부 초창기 바이킹들에게 보였던 모습입니다. 그래서 잉글랜드가 가장 먼저 침략을 받았었는데 잉글랜드 수도사들이
그 잉글랜드 수도사들을 침략한 이유는 지역이 굉장히 고립된 지역이 있었고요. 마을보다. 또 고립된 지역 내에서도 수도승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보물들이나 양식이 충분하다는 것을 바이킹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도승들이 있는 그 교회들을 주로 공격을 많이 했었고, 그럴 경우에 나온 기록으로 표현을 하면 바이킹 사람들이 상당히 야만적이다. 괴성을 지르면서 도끼를 들고 달려들어서 반항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인다라고 해서 기록이 된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, 이것은 일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한 다른 문화에 다른 곳을 쳐들어가서 이제 여기를 약탈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문 두들리고 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교도였고, 또 그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화에 있는 다른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이 전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갑자기 칼이나 도끼를 들고 나타났을 때 어떻게 얼마나 무섭게 보였을까 하는 것이 짐작이 되죠. 짧은 시간에 바이킹 이야기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빠지는 게 있는지 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어서 또 바이킹 이야기는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